예,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어, 지금 현 정부에서 6월 17일 날 6.17 부동산 대책을 21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 우리 이제 앞으로 부동산 동향에, 그리고 또 도시 정비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12, 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어,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듯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3월 말, 4월, 5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또 지방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주 뭐 크게 돋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또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근본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내용을 여러분들도 국토교통부의 사이트에 가셔서 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시장 동향, 그리고 정부 대응 방향,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를 보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고, 또 수도권 지방 그리고 일부 지역이 과속이 지속되고 있다.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동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안전진단 같은 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부동산 과열이 있었고요. 또 삼성이라든가 뭐 여의도 이러한 일대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이래서 서울시의 집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경기도도 그동안에 규제를 하지 않았던 안산이라든가 군포 뭐 이러한 곳이 또 과열 영상을 계속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뭐 이제 수원이나 용인 쪽은 워낙에 뭐 집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또 이쪽도 계속 지금 상승 여력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수원이라든가 용인 외에도 안산, 오산, 인천 그동안에 비규제를 하지 않았던 안산이나 오산이나 뭐 이런 인천 이런 데도 굉장히 매수세가 굉장히 유지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의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2월하고 6월에 보면 보통 0.3%에서 0.5% 이상 가격이 올랐고, 오산도 0.1에서 0.3% 이상 오르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또 대전도 계속 지금 유성이라든가 서구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청주에 오창 쪽에 이제 유치하면서 청주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아직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이 그 방사선 가속기의 효과로 인해서 뭐 주간 단위로 뭐 하루에 2천만 원씩 가격이 오른다고 보고 있고, 8사 기준으로 해서 5천억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 달 새 뭐 2억이 오른 그런 곳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 세종, 청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단기간 내에 상당히 급등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아파트 지금 뭐 주별로 0.6%, 0.5%, 또 뭐 0.8%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간 단위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그 이제 규제 지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규제를 하지 않았던 안산, 그리고 아까 봤던 오산, 그리고 인천까지, 그리고 대전, 청주, 세종 뭐 이런 지방까지 그동안에 이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던 그런 곳까지도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의 그 부동산 가격은 그런 겁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 이후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돈들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최저치입니다. 지금 뭐 부동산 그 시중에 부동 자금이 뭐 많게는 1,300조 이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돈이 갈 곳이 없어요. 즉 실물 경기, 즉 투자 쪽으로도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증권으로 주식 시장으로 가는 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식으로 가기도 그렇고, 또 예금으로도 뭐 지금 최저 금리가 뭐 0. 몇 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유동 자금들이 이게 지금 주식, 또 은행, 아니면 투자 자금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호재가 있는 이 부동산, 그것도 아파트 이런 쪽으로 지금 대거 몰리고 있는 겁니다. 갈 곳을 잃은 부동 자금들이 어디 수익을 얻을 곳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다른 부동산은 또 덜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내가 거주 목적도 있지만 또 그 특이의 그런 수단으로 지금 쓰이고 전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지금 재테크의 투자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자금이 많은데 이 부동자금을 어떤 실물 경제라든가 아니면 뭐 예금 금리를 올려서 예금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실물 경기가 좋다면 주식이 좋아져서 주식 쪽으로 대거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그러한 그 실물 경제의 회복은 아직 점치기 힘든 것이죠. 지금 실물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파트, 부동산의 지금 가격만 이렇게 투기 자금화 되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근본 대책도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결국은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과, 즉 수요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공급을 확대하는 이 두 가지 정책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정부 정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일 수도 있는데 실물 경기를 살려서 현재 부동자금이 어떤 투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주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 너무나도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전국에서 실물 경기에 실전 그 투자 자금이 간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예금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결국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시중에 있는 부동 자금이 과연 그러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잡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본 대책에서도 어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이 부분은
사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 투기의 온상이었던 강남 쪽에 공급이 늘어나면 조금 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강남이나 이런 서울에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요건을 강화한 쪽이 있습니다. 이따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강화를 하다 보니까 공급은 별로 건드리질 않고 수요 억제만 한 상태거든요. 과연 이게 정책의 효과를 얼마큼 거둘 수 있지는 의문이라고 좀 봅니다. 공급도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공급 확대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3기 신도시 대신 빨라야 올해 말부터 보상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겠는데, 그래도 3년, 4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쪽에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4년, 5년 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의 투기 수요를 막을 방법은 3기 신도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의 지금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전략이 맞춰져 있는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는 이러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이제는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동시로 잡았어야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이제 어쨌든 많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제 이렇게 지방에 부동자금이 워낙 많이 풀리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해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뛰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주요한 내용들은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법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아파트 부동산 매매업이라든가 임대업을 하는 이런 이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법인들은 그동안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명의로도 가지고 있고, 또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도 가지고 있고, 이 법인이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 같은 경우도 뭐 2017년부터 올해 1월 달에 거래를 보면 한 2, 3년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0.5%였는데 2017년에는 올해의 그 1월 달부터 5월 달에 법인이 거래한 걸 보면 한 2.2%. 또 경기 같은 경우는 0.7%가 2017년도에 법인이 샀어요. 지금 6.4%가 법인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엄청나게 법인이 많이 사고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인천도 뭐 0.6%에서 8.2%까지 뭐 엄청나게 법인들이 사고 있고, 아까 말한 청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0.9%였어요. 9%였는데 올해 2017년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그 법인의 비율을 보면 12.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법인들이 이 아파트를 사고 있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에서도 한 군데 샘플 조사를 해보면 전체 매각된 그 LH 아파트 중에 18%가 그 법인이 산 겁니다. 거의 한 20%가 법인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인이 이제 많이 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고, 또 하나는 갭 투자예요. 갭 투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전세금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6억짜리 아파트를 6억짜리 아파트를 전세금이 뭐 4억이다. 그러면 당장에 내 돈 2억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갭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뭐 그 서울만 해도 거의 50% 이상이 갭 투자예요. 서울이. 강남만 해도 72%가 올해 들어서 거래된 거의 비율이 올해 5월달 올해 1월 하는데 5월달에만 해도 이런 갭 투자가 72%입니다. 올해 1월에 뭐 57%, 60%, 뭐 61%,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왔어요. 근데 올해 5월달에는 거래된 거의 뭐 72%가 이런 갭 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봤을 때는 법인이 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고 또 갭 투자가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두 개를 잡아야만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일단은 유동성 자금이 그 주택시장에 유입돼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졌다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작년에 규제를 좀 하다 보니 그것이 풍선 효과로서 일부 지방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산, 하남, 구리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리고 청주, 대전 이런 데까지도 지금 지방까지도 상승세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지방까지 지금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중에 대부분은 대부분은 아니겠지만요. 한 20% 이상이 법인이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강남 같은 경우 70% 이상이 갭 투자 이런 식으로 증가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동산 투기는 일단 유동장세가 기반이 됐고 그 부동자금이 지방으로 내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법인 투자와 갭 투자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서울도 여전히 작년에 12.16 그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이제 많이 억제는 되고 있지만 서울이야말로 지금 아직 그 잠실이라든가 현대자동차 사옥이라든가 이런 영동대교 또 복합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상승 요인이 서울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차피 공급이 재건축으로 많이 되니까 일단 재건축을 좀 억제해야 되겠다. 재건축 개발을 공급을 좀 억제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대응은 나온 겁니다. 결국은 아까처럼 부동산 투기 자금이 지역으로 가니까 지역도 이제는 어떤 규제 구역으로 즉 우리가 규제 구역이라고 하면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나뉘거든요.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세법을 강의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에 투기 지역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할하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지역 조정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 이것을 확대하는 정책이 일단 따라야 되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개발이 호재가 있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도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면 주택용은 2년 이내에 꼭 살아야 됩니다. 실제 목적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 전세도 안 되고 임대 전세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살아야 되는 실거주자에게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나니까요. 그리고 갭 투자를 방지하는 그런 정책. 그리고 이제는 그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전세금 자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확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 아까 이 법인들에 대해서도 세법을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좀 나와 있지만 과열 요인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라고 해서 정부가 일단 3개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지구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그리고 도시 정비사업을 규제를 정비하겠다. 그리고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 그리고 작년 12.16 대책 후 공급 대책으로 그 후속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4개의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구역을 확대하게 됩니다. 조정대상 구역과 투기 과열지구는 국토부 자료도 좀 나와 있지만요. 조정대상 구역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이제 LTV라고 해서 가장 이제 우선적이 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즉, 그 9억 이하는 아파트 가격의 50%만, 조정대상 구역은 50%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2억 5천만 대출이 됩니다. 그 자체에. 이게 이제 조정대상, 일반적으로는 그런 제한이 없죠. 왜냐면 뭐 담보평가를 해서, 보통 담보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그 시세보다는 약간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다 이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정대상 구역으로 가게 되면, 그 아파트 가격의 50%, 그것도 9억이 이하인 경우에 9억이 초과되면 30%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대상 구역으로 가면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이 상당히 됩니다. 상당히 되고 또 자기가 기존에 다른 원리금이라든가 자기 소득 대비 다른 데서 원리금이라든가 이자를 하는 상환 비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DTI라고 있습니다. 총상환 대출 비율. 이것이 50%도 넘으면 안 돼요. 즉 자기가 부채가 좀 많으면 자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 비율이 자기 소득 대비 50%가 또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구역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런 담보대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더해요. LTV 아까 그 주택 가격인데 9억 이하는 40%고요. 아까는 이제 50%였죠. 40%. 9억 초과는 20%입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면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즉 강남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15억 초과잖아요. 거기는 자기 돈만 가지고 사야 됩니다. 15억이 초과되는 건 아예 대출이 안 돼요. 주택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의 10억 전액을, 만약 10억이 넘는다면 자기 돈 전액을 가지고 사야 돼요.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제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그 15억을 전부 다 동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LTV와 DTI를 강화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집을 사면서 대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거의 대출을 끼고 사거든요. 그것도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일반 서민들은 사기가 힘든데 이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은 이제 이제 앞으로 못 사는 거죠. 대출이 없으니까, 약해지니까. 오히려 현금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현금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대출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10억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LTV와 DTI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지고 없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더 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점도 또한 있어요. 이게 꼭 수요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더 집을 못 사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조정대상 구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이제 주택 매매업이나 임대업,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 기업 자금 대출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쪽으로도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이런 법인들에 대해서는 이제도 대출을 상당히 제한하겠다, 이런 쪽이고요. 특히 이제 조정대상 구역으로, 일반 비규제역에서 조정대상 구역으로 가게 되면 이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가 이제 더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10%가 더 가산이 되고 3주택자는 20%가 더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부과되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또 배제가 됩니다. 굉장히 그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이주택자 조정대상 구역이면 이주택자 이상들은 또 종부세가 추가로 0.2%에서 0.8%가 또 추가로 돼요. 그리고 이 보유세도 굉장히 많은 부분 300% 이상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정대상 구역이 되면 우리가 이제 양도세를 감면받기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감면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정대상 구역으로 가게 되면 1년 전입을 해야 되고, 또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되고, 전매도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정대상 구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있다가 조정대상 구역에 추가로 어디가 편입이 되느냐면, 서울은 전 지역이 뭐 기존부터 조정대상 구역이었고요. 경기도도 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일부 지역은 제외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뭐 이런 데예요. 이건 이제 휴전선 밑에 이런 데인데, 이런 데는 빠졌어요. 빠졌고, 또 인천도 전 지역인데 강화, 옹진, 그리고 세종, 대전 전 지역입니다. 청주도 기존의 이제 면지역 외에는 거의 다 포함이 되고, 오창, 오승, 읍,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오성, 오창, 읍이 또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정대상 구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벌써부터 이제는 다른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즉 풍선 효과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 지역으로 조정대상 구역을 묶게 보면 좀 전에 봤듯이 주택담보대출도 어렵고요. 또 양도세도 중과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전매도 여러 가지 제한이 좀 따르다 보니까 그 규제 지역이 아닌 곳, 이곳이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슬슬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규제 지역에서 이번에 빠진 곳, 수도권 전부인데 빠진 곳이 있습니다. 김포, 파주입니다. 그죠? 김포, 파주 뭐 이런 데는 사실상 그 개발 지역 접경이거든요. 바로 뭐 그 인천이라든가 이런 접해 있잖아요. 김포 같은 경우는. 근데 빠졌어요. 여기들 지금 막 올라올 그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이제 청주, 대전, 세종 묶다 보니까 여기서 빠진 곳이 또 있어요. 뭐 천안 같은데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지만, 이런 규제 지역에서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 자금들이 이번 규제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곳들을 또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조정대상 구역이 확대가 지금 될 풍선 효과로 될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도 그 오창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엊그저께 뭐 5천 이상 매매된 다운된 상태에서 내놓은 물량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이제 조정 지역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관망세를 서로들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동자금이 워낙 많은 상태에서 가격이 뭐 기존 오른 거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매수자와 매도자가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는 비규제 지역으로 빠진 그런 지역들이 지금 투기 자금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송파, 강남 이런 곳에는 이제 대규모 이러한 마이스라든가 이러한 그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한번 추가로 묶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2년간 실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는 이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구역 내에서 3억 이상 이렇게 이제 종전에는 거래할 경우에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자금 출처를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뭐 금액에 상관없이 3억 이게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다 거래 가격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 지방에서 제가 뭐 대전에서, 세종에서, 청주에서 주택을 거래해요. 주택 거래하는데 기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이게 이제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정부에서는 한 9월까지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할 예정이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도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또 강화했습니다. 보면 그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었어요. 그리고 조정대상 구역은 이제 2년 내에 전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제는 이제 그 규제구역 내에서 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모두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주택 가격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강화됐죠. 1년 이내 사놓고서 상황 봐서 1년 이내 전입 했었는데 이제는 6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무조건 규제구역 내에서는 전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주택은 6개월 이내에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도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무조건 종전주택은 6개월 이내에 처분도 해야 되고 또 주택에 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는 9억 초과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 이제 대출을 즉시 회수했었어요. 회수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9억이었었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여기에서는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금을 즉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3억 초과 아파트를 이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 어쨌든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갭투자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3억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의 전세금 대출을 곧바로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좀 빨리 시간상 이제 서둘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을 이제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 정비 입장에서는 강남 또는 뭐 저쪽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 지역들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재건축으로 인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공급이 규제를 그렇게 해도 오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공급이 부족에 의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러한 강남이나 마용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요를 공급을 대체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강남이나 이런 수요를 잡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최근에 그래도 목동 같은 데서 안전진단이 통과되면서 이제 목동 같은 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억제하겠다. 즉 재건축을 억제하겠다로 이제 정부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비 사업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에 의한 우리가 재건축에서는 재개발과 달리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이 절차를, 즉 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을 재건축을 할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그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개발과는 달리 이 안전진단의 그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안전진단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안전진단을 현지 조사도 하고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그리고 최종 판정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시군구에서 관할을 했습니다. 즉 강남구청장, 예를 들어 뭐 용산구청장, 이런 구청장들이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이런 진단을, 구조적인 안전진단 그리고 안전진단의 적성성 검사를 2차에서 했거든요. 이러한 그 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대부분 시군구장이 했단 얘기예요. 시군구장은 아무래도 좀 더 주민들과 밀접하다 보니 이런 안전진단이 있어서 조금 통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이제는 법을 개정을 해서 2021년부터는 시군구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이 직접 1차 진단, 2차 진단 이것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도지사로 가게 되면 시구청장보다는 시도지사가 아무래도 좀 더 서울시장은,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줄 수 있겠지만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강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안전진단을 엄격하게 하겠다, 이 논리입니다. 안전진단을 시군구에서 이제는 법을 바꿔서 시도지사로 권한으로 강화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올해의 목표고요. 또 그동안에 이렇게 안전진단에 대해서 허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징역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안전진단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부실하게 했을 때, 부실 작성을 했을 때는 어떤 그 벌칙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도 이제는 과태료를 신청을 해서 하고 그 안전진단 입찰을 뭐 1년 이상 제한하겠다 라고 법을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2021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아까 이제 그 1차 심사, 이게서 이제 그 서류 위주의 이제 소극적인 검토가 많았어요. 아까 1차 안전진단이 있었고 2차 안전진단이다. 1차 안전진단은 보통 이제 안전진단, 그 일반 그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이제 시군구장이 의뢰를 하는 거였고, 2차 안전진단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판단을,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을 하고, 그 1차에서 안전성 진단한 것을 이 공공기관에서 2차 진단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적정성을 검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 판단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2차 안전진단도 현장 조사를 의무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직접 2차 안전 공공 그 적정성 검토를 하는 2차 검증에서도